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국방조사본부 재검토가 완료되면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 일체를 관할 경찰로 이첩할 것이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명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병사 순직사고의 처리와 관련된 경과, 판단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경청하여 군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해병대 병사 순직사고 관련 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주요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순직병사는 지난 7월 19일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09시 5분경 실종되었고, 다음날 02시 13분경 사망 판정되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병사 사망 경위에 대하여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조사한 후 28일 해병대 사령관, 7월 30일 국방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였고, 장관은 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으나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에 불응하여 국방부 검찰단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 형법상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의 법적 판단 근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와 관련한 법리, 사건 이첩 방법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민간 이관 범죄의 경우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첩토록 하고 있는데, 범죄의 인지는 의심할 만한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병대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수색작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간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 기록을 송부하여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 기록을 이첩하고자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해당 기록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범죄 수사의 증거에 해당되어 국방부 검찰단에서 인계받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 장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으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완료되면 사건 기록을 다시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범철 차관의 입장은 전면 부인이네요. 그러니까 문자 보낸 거 아니다. 우리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몇 차례 박정훈 대령과 통화한 건 맞습니까? 네, 전화통화 5번 있습니다. 거기서 5번, 거기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 맞습니까? 없습니다. 부인하시는 거네요. 경북 도경으로 이첩된 서류를 결국은 뺏어왔는데, 이첩 서류 뺏어오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첩 서류는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해서. 맞죠, 차관님? 이첩 서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지만 8명을 다 과실 그 8명 안에 1사단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혐의 있다 아니면 없단데요. 지금 혐의 있다로 이첩을 한 거예요. 그걸 가져오라는 얘기는 결국은 혐의에 관한 어떤 국방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아니다. 사안, 좋습니다. 제 아니다. 설명을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다. 그래야지 자, 저도 설명이 그러면 가능하죠. 항명죄라 하면 상관의 신체적 진실을 원하시는 거면 저도 말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신범철 차관님, 네, 항명죄라 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죠. 맞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박정훈 대령에게 지금 가고 있는 혐의의 정당한 명령이 뭡니까? 법무관리관?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수사 결론을 내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첩을 보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뜻이 저에게는 수사 결론을 내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 결론을 건드릴 수 없기 법조인답게 때문에 양심껏 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조인답게 법무관리관. 양심껏 답변합니다. 네. 예, 그렇죠? 네. 자, 고 해병대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아무런 안전 여러 가지 그러한 안전적인 어떤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이라고 아니 뻔한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사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아닙니까? 그것도 부인합니까? 아니요, 제가 부인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자,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닌 그렇습니까? 안전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일부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된 최고 지휘권은 1사단장에게 사단장이겠죠? 1사단장은 이제 그 자, 아닙니까? 작전 부분에 대해서는 54단장한테 있었습니다. 1사단장이 해병대 빨간 조끼를 입으라 그렇게 지시한 거는 알고 계시죠? 신법철 차관. 뭐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철저하게 모르거나 부인하는구만요. 철저하게 모르거나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당시에 실종자 수색 작업이라는 것은 1사단장을 기준으로 해서 1사단장이 알았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안 합니까? 1사단장이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수색 당시에 실종자 수색건이었고 그 당시에 급류가 흐르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색자 실종을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을 1사단장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 사진 등이 다수 있다는 것을 차관께서 아시냐 이 말입니다. 사진이나 뭐 정황은 저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하면 이 수사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만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적어도 광범위한 수사 혐의를 잡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고 아직도 첩첩산중의 수사 결론들, 사법 절차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초동 수사와 관련돼서는 유가족의 슬픔과 억울한 죽음을 생각한다면 광범위한 수사 결론을 그래도 해병대 수사단에서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수사의 결론은 경찰이 내야 되도록 군사법원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6차례의 군인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심지어 합동 수사까지 됐습니다. 그런 사례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만 경찰에게 모든 권한이 다 마치 있는 것처럼 마치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차관은 얘기합니까? 의원님 약간 혼동하고 계신데요. 무슨 수사 혼동을 자체는 경찰에게 있는 것이고 경찰에게 어떤 내용을 이렇게 넘길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범죄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파악했을 때 넘기는 부분까지 초동 단계에서 해병대에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결론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첩을 못하겠어요? 이첩과 관련해서는 법리상 여러 가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법리가 뭡니까?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 1사단장에게 부과했던 그 업무상 과실치사의 의뢰 국방부가 관계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 아니에요?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없고 논의된 바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답만 네. 박정훈 대령이 지금까지 언론에 인터뷰한 모든 내용은 거짓말입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는 제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남에 대해서 비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라고 강요하십니까? 자, 박범계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의원님 사실이 아닌 거고요. 적어도 제가 문자를 보냈다는 부분은 거짓말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14일 만에 그것도 140여 쪽이 또 추가되는 그런 부실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 너무 빨리 이런 걸 좀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이첩하라고 결재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그 수사단장하고 5차례 통화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첫 번째 통화는 장관 지시 사항에 따라서 13시 30분 현안 토의 시에 군사법원법상 예. 그 네. 내용 중에 네, 뭐를 죄명을 빼라. 죄명을 이런 빼라, 이런- 혐의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을 이렇게 빼라 하는 건 이렇게 아니다. 말한 이런 게 말씀하신 적 아니고, 없고요. 네, 기록을 넘겨서 군사경찰과 민간경찰관의 협조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단장 측에서 얘기하는 외압 관련해서는 일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전 외압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외압으로 느낀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면 장관 귀국치까지 이첩보류 명령을 위반한 것이 항명이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네, 그 시점 이전에 박종원 수사단장이 위법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너무 없죠. 제 판단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는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혀요, 다들? 본인의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잖아요. 이첩하도록 하는 게 맞죠? 수사 권한이 해병대에 없기 때문에, 군에 없기 때문에. 근데 뭐 5번이나 전화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한 전화는 한 적이 이래라 없습니다. 저래라 하신 거지요. 그러면 5번이나 전화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통화 8월 1일 오후 4시 7분 박정훈 수사단장과 통화하셨죠? 박정훈 수사단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나중에 아셨겠지만 그 스피커폰으로 했고 2명이 더 같이 들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때 어쨌든 이첩하지 마라 그 얘기 다시 하셨을 테고 장관 아니요, 결재본이 그때는 있다. 그 장관 얘기 네, 들으셨죠? 이첩하지 말라는 말은 5번째 통화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그 전에는 했고 네, 장관 결재본이 있다는 말씀 들었죠 그때. 네, 그때 들었습니다. 놀랐다고 그러시던데 왜 놀랐어요? 일단 제가 모르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알게 되어서 놀랐다는 측면이지 그게 뭐 굉장히 저희 사실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라? 아닙니다. 누가 이거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장관님이 지시하셨는데요. 근데 장관이 지시하면서 내가 네. 결재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하던가요? 장관님이 지시하는 상황이 13시 30분 이후였고 잠깐의 토의를 거치고 바로 14시 30분에 출국으로 해서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설명을 들은 바가 이중섭 없습니다. 장관이 내가 그 결재했는데 그 다시 좀 검토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네. 법무관리관한테 이거 검토해라 이 얘기만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 장관님 지시사항에 그런 내용이 없었고 이상하잖아요. 아니요, 당시 상황으로는 장관이 이상하지 자기가 않았습니다. 결재한 사실은 쏙 빼고 그거를 얘기했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자, 차관 그래요? 하고 놀라면서 차관하고 통화한다고 알아보겠다, 차관한테 이야기해보겠다 그랬죠. 네, 예, 명령은 장관한테 받았는데 차관하고 얘기해보겠다. 차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차관님이 직무대리 중이셨고요. 아니, 뭐라고 네, 하는가요? 차관님한테 물었더니 결재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이미 답니다. 결재 난 거를 이건 빼라 저건 빼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다. 이걸 빼라 저걸 빼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 그래 그렇게 긴 5번의 통화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장관 결재한 걸 본인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제가 그 통화를 할 시점은 장관님이 이첩 보류를 한 시점이었고 저는 그분하고 통화해서 법무관리관한테 이렇게 수사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지시하거나 할 권한은 없죠. 제 수사 내용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근데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수사가 있을 텐데요. 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없애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대로 가지고 있을 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차관 네. 그
그날 보고받는 7월 30일 날 해병대 수사보고 자리에는 안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근데 재검토라고 이첩을 보류하라고는 왜 지시하신 거예요? 누구 명령에 의해서? 장관님께서 해외 출장을 가시면서 2시 51분에 전화를 주셔서 2시 21분. 2시 51분입니다. 예. 갑자기 그랬다 이거죠. 네, 혹시 차관은 대통령실에서 지시받은 거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설마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정신없었을 국정안보 실장이 아닐까? 없습니다. 아니면 보호하려고 하는 임성 사단장하고 김명박 정부시장 서울에서 같이 근무했던 김태호 일선장은 아닌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야말로 둘다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항명 사건 이전에 저와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한 바 없습니다.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렇게 저렇게 압력을 가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장관님의 지침 자체가 장관님 오실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이런 통화를 하셨고. 화를 내거나 한 적은 자, 없고 정리해 질책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두 번째 통화 때 제 통화가 첫 번째는 장관님 지시에 의해서 알려드렸던 거고 다음 날 통화 때 전화했는데 잠시 후에 답을 드린다고 해서 장관님 지시가 간단한데 왜 그러신가요? 했는데 그 1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이거 이첩 보류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3시 51분이고 그 이후로 저는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박용진 의원님, 문자 합독은 안 했다고 하셨는데 박용진 의원님, 다른 디지털 기기를 통한 대시 송신 방법 이런 것들을 하신 적 전혀 없다 이거죠? 없습니다. 포렌식 할 의향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의 통신 기록은 이미 다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고 보안폰을 말씀하셔서 보안폰도 통신 기록하고 또 보안 통화한 내용은 그것이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온다는데 다행인 것은 거기에서도 발신 기록은 추적할 수 있어서 정보사령부를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